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 의뢰를 하나 받았는데 강의의 주제가 피드백 하는 거를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피드백은 뭘 한국말로 환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주는 거, 이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저한테 니즈를 얘기하기로는 우리 회사가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내려가면서 젊은 친구들이 피드백을 원하더라. 그래서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드백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잘 못하고 회사 내에서 피드백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 이 친구가 어떤 업무를 했어. 근데 이게 되게 좋아. 좋아? 맞아? 조금 틀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피드백이잖아요. 김남대 교수님 제가 강의에서 들은 건데, 요즘은 A 플러스 받은 학생들이 교수님 찾아온대잖아요. 교수님 제가 왜 A 플러스 받았어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런 게 피드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걸 왜 물어보는 걸까? 그 다음에 또 이제 A 플러스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학점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가. 그러면 뭐 B인데 A를 올리려고 가. 뭐 이런 거 때문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차피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뭔가 배워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배워야 돼. 근데 나한테 등급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조직마다 다른데 어떤 조직은 그 성과를 평가한 거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하기 전에 관련해서 면담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목표를 설정할 때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근데 목표를 설정할 때 면담을 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과거에 너가 어떻게 했는데 해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게 이제 피드백인 거예요. 우리가 성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KPI라는 게 있고 OKR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KPI, OKR 이거는 일단 기간이 차이점이 있고, 쉽게 설명을 하면 KPI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 또는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목표를 말 그대로 내가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지표를 만드는 지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 그럼 얘를 달성하는 게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만 중요해. 그럼 1년에 예를 들어 뭐 한 번 하기도 하고 또 두 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근데 어떻게 1년에 내가 한 번, 두 번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또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그래도 중간중간에 잘했던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KPI는 내가 얘를 다 완수하기 위해서 목표를 되게 작게 설정을 해. 근데 이제 OKR은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오브젝티브하고 키 리절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너 목표가 뭐야? 야, 너 오브젝티브가 뭐야? 목표가 뭐야? 그 목표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게 키 리절트예요. 목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키 리절트를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그 평가가 세분화된다고 해야 되나?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3개월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나 평가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내가 기억에도 내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에 남고, 목표가 하나이면 키 리절트를 뭐 한 3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할까? 이번에 내가 어떤 교육을 설계를 했어. 성공적인 신입사원 교육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키 리절트는 이런 식인 거예요. 교육 만족도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 성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뭐 몇 개월 있다 이직률 몇 프로 뭐 떨어졌어.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각 부서에 배치를 받았을 때 그 각 부서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 뭐 이런 것들. 우리 회사가 KPI를 하든 우리 회사가 OKR을 하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 OKR을 조금 더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피드백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일단 KPI하고 OKR의 그 목적 자체가 약간 다른데, KPI는 목적이 목표 달성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KPI를 내가 달성한다. 그런데 OKR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가 원대한 목표를 접근하기 위한 성장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성장에 피드백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보통 일주일을 단위로 두고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이에요. 3개월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키 리절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키 리절트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피드백을 해주는데, 뭐 이런 거죠. 뭐 다 케이스마다 달라요. 월요일날 만나, 팀장하고 팀원하고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야? 그 뭐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요일쯤 돼요. 중간 점검을 해요. 그러면 중간 점검을 했을 때 잘하는 게 잘 해온 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된다라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달성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때 목표를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왜냐면 어차피 큰 목표가 중요한 거지 짜잘한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요일쯤 한번 만나는 이유는 뭘까? 팀장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죠? 리더의 역할은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인 거거든요. 너 잘했어, 못했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금요일이 됐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어떤 키 리절트가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피드백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제가 잘했어, 저 친구가 잘했어. 그러면 셀러브레이션, 그러니까 축하해준다는 말이 있어.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뤄요. 이루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을 내가 느꼈어. 그런데 그 성취감은 누구로 인해서 내가 더 이렇게 확대가 됐어.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뇌에서 왜 도파민이 발생을 하잖아요. 도파민은 무슨 호르몬이 있죠? 행복 호르몬. 그래서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때, 어떤 업무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때 자주자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짧은 주기 동안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야. 근데 도파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 중독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그 행복감을 또 누리려고, 누군가의 칭찬을 또 받으려고, 누군가의 셀러브레이션을 또 느껴보려고 나는 또 다른 목표를 만들고 또 다른 성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OKR에 관련된 것도 제가 이번에 포스트 챗 GPT 책에도 썼어요. 그러니까 쓴 이유가 뭐냐면 피드백 때문인 거죠. GPT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량을 제가 5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자기개발 역량,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찾아서 나를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때 도파민이 발생되는 거를 알아야 우리가 내가 왜 목표를 만들고, 내가 이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이러한 업무를 했을 때,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무언가에서 뭐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업무만을 그냥 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거예요. 왜 피드백이 필요한지, 그리고 피드백이 요구되는 시대적인 배경, 왜 MZ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피드백을 계속 받아왔어. 왜? 형제가 적으니까, 학교의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선생님이 애들한테 훨씬 더 많은 피드백을 줄 수 있었어. 뭐 정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본인의 발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 근데 본인의 발전에 대한 욕구를 확인해받고 싶어해. 확인받아왔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 이들에 대한 특성도 알아야 돼. 그리고 실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인 것도 알아야 돼. 뭐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것만 얘기한다.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부정적인 피드백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언제 시간이 날 때 또 평가만 가지고, 또는 평가 전문가랑 같이 유튜브를 찍을 날이 있을 것 같아요.